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 SEC 소송 낙관론의 1달러 돌파 기대감 상승, 리플 소송에서 하위 테스트 적용이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법원에 제출된 3,000개의 아미쿠스 브리프를 보면 XRP 초기 매수자들은 리플랩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XRP를 매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 후에 SEC는 전문가를 고용하였고 이 전문가는 공동기업이 XRP 생태계 전체를 일컫는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SEC는 약식 판결에서 이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어찌됐든 SEC는 앞으로도 XRP가 무조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SEC의 주장은 너무 광범위하여서 하위 테스트의 작동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상승 기조 속에 오늘 새벽 조정이 찾아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를 기다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상태인데 과연 이번 주가 끝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284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3.25% 하락한 15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0.92% 하락한 0.38달러, 8위의 에이다는 5.37% 하락, 좀 다소 많이 하락을 했죠. 0.3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4%, 1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이제 숏 포지션이 7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도 숏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도 비트 이더보다는 아니지만 숏 포지션이 59%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새벽 하락 전으로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이슈가 한 가지 나왔었습니다. 이 불가리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넥소는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여러모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케이맨 제도가 넥소의 가상자산 라이센스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서 이 넥소는 즉각적으로 고소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 케이맨 제도는 카리브해에 있는 영토입니다. 이 수도는 조지타운으로 영어와 에스파니아어를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이 휴양지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케이맨 제도는 왜 넥소의 가상자산 서비스 라이선스 신청을 거부한 것일까요? 이 케이맨 제도 금융관리국은 넥소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험 관리를 위한 필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넥소가 시장 신뢰,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중심지로서 케이맨 제도 평판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제 조금 더 면밀히 이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지난 12월 넥소가 미국 서비스를 중단했을 당시 12월 20일 케이맨 제도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라이선스 신청을 이미 거부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텐데요. 이 넥소는 지난 2023년 1월 13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제 케이맨 제도에서 정상적으로 라이선스를 받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1월 12일 불가리아 경찰이 넥소를 자금 세탁 및 조세 범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 만큼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요.
넥소는 즉각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가리아라며 이제 불법이라며 이 불가리아 정부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가상자산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세탁이 문제가 된다라는 점에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자금의 흐름은 이제 까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도 넥소의 건재함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간 넥소가 받은 이 라이센스나 회계 보고도 상당히 무색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암호화폐 예치와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증권성 여부를 SEC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디파이처럼 소를 제기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 차라리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현재 넥소가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에 관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FTX 사태가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제 설령 넥소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크립토 마켓 전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의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것뿐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1월 19일부터 2월 말까지 이더리움, 비트코인 봇을 진행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10개의 XRP를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의 닥터비팀의 링크를 통해서 파이넥스 거래소에 가입한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하단 링크에 있는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신 후에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봇 사진 인증만 해주시면 10개의 XRP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관련 궁금한 사항 그리고 봇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물어보시면 담당자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코인 이슈 관련 정보들, 코인 관련 이슈들, 이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봇을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들어오셔서 10개의 XRP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사의 소송 낙관론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 SEC 소송 낙관론에 1달러 돌파 기대감 상승하고 있다. 리플 소송에서 하위 테스트 적용이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전문 뉴스, 이제 전문 매체 뉴스 BTC는 2020년 12월에 시작된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 소송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리플은 SEC가 힘먼 문서를 넘겨주라는 판사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며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XRP에 대한 현재의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으며 XRP 매수 세력은 1달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전문 매체 이 크립토 뉴스플래시는 XRP가 회복을 시작했을 수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리플 대 SEC 소송이 현재 종결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수 있다며 많은 XRP 보유자들은 이 소송이 XRP 가격을 올릴 리플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XRP 가격의 하락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죠.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영국의 금융정보 업체 파인더닷컴이
리플컴이 이제 55명의 암호화폐 및 핀테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 서베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제 리플이 승소할 경우에는 XRP 가격이 25년까지 3.8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2025년 이제 3.81달러는 너무 적게 좀 예상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올해 안에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유력 매체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리 가스파리노는 이제 패배할 경우에는 SEC가 승리할 경우에는 암호화폐 업계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내다보았는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비단 리플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알트코인을 좀 대변하는 소송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도 약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소송이죠. 이제 패배를 한다면 말이죠. 이제 한편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이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무튼 이 존 디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빅쇼를 좀 닮았다. 빅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무튼 이제 SAC는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 기업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플은 SAC의 XRP 보유자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게 가장 증권과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이런 증거이죠. 이 법원에 제출된 3,000개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이게 허가가 났을 때 한두 개만 나와도 상당히 참 리플사에 유리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3,000개의 아미쿠스 브리프가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XRP 초기 매수자들은 리플랩스 존재 알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XRP를 매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SAC는 전문가를 고용했고 이 전문가는 공동기업이 XRP 생태계 전체를 일컫는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하지만 SAC는 약식 판결에서 이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SAC는 앞으로도 XRP가 무조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SEC 주장 너무 광범위하고 하위 테스트 작동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면서 이 지속적으로 리플사에게 이 소송의 향방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소송에서 진다라면 XRP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 크립토 생태계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일 것은 너무 당연하며 승소 및 유리하게 합의한다면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제 정말 8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리플사뿐만 아니라 XRP 투자자들도 징하게 견디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현재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번 1월 말에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상이 나오며 시장이 환호를 하다가 3월 리플사가 승소를 하고 그레이스케일이 파산을 안 하면서 이제 6월이나 7월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며 연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XRP는 10달러,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이제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JP모건의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입니다. 비트코인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예측이 자주 틀린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이라는 이름이 무게는 있지만 좀 신뢰는 없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은 거대한 이제 탈중앙화 폰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러한 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21,000달러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이제 심지어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JP모건의 시가총액을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이미 다이먼은 지난해 6월 주장했던 경제 허리케인이 올 수 있다라고 예측에 대해서도 이제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쁠 수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무마를 해버리게 되는데요. 이제 역시나 믿을 만한 말이 못 되었죠. 이제 물론 지난 2022년 6월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는 루나, 테라 사태가 터지고 한 달여가 지난 상태로 이 주식과 코인 입장에서는 뭐 그 누구도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안 빠지는 것이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공포스러운 장애에는 누구나 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흔히 경제 위기니 퍼펙트 스톰이니 이러한 최악의 전망이 나오게 된다면 주식이나 코인을 모두 사고 모두가 가자를 외치며 희망에 취했을 때는 매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현금 비축을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이 맞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현금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 주식과 코인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현금을 쪼개서 코인을 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늘 현재 상황을 반영할 뿐이죠. 이제 보통의 상승 관점에서의 사이클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면서 금리 인상폭이 하락하면 그때부터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 또한 상승하게 되는데 멈췄던 채굴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고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를 전후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5년을 다음 불장 사이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올해 3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욱 큰 관점의 상승을 봐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현재 환율로 1억 2천만 원 정도에 도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식이 상당히 올라온 것인데 오히려 다음 상승장에서는 20만 달러, 약 2억 4천만 원, 그리고 30만 달러, 3억 6천만 원 수준의 폭발적인 상승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현재 비트코인의 잠재 능력, 내재 가치는 꾸준한 테스트를 통해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참 작년 2022년은 이 코인 투자자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2023년에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괜찮아졌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이 어디까지 테스트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엔 2021년과 같은 불장, 이보다 더욱 큰 상승세는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비트코인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투자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인물, 이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무리 21,000달러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 시장을 떠나간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68,000달러 전고점을 넘어서야 사람들은 부랴부랴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그래도 너무 많이 상승했다,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개당 10만 달러가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2021년에 보았던 포모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상승장에서도 그랬고 2017년 당시에도 동일하였습니다. 현재는 욕심을 부릴 때입니다. 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안에서 욕심을 내야지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추후에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는 조금씩 매도를 진행하여서 수익을 챙겨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이 공부 멈추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